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휴가철에 국내 여행할 때 운전들 많이 하시니까 운전하다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요 급정을 탁 할 수 있어요. 근데 급정 가면 실내에 있던 가족들도 놀라죠. 뒤에 있는 차 놀라죠. 그러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급정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급정거 사고의 대처법 오늘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전문가들의 아주 특별한 요리 비법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서 손쉬운 요리법 배우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날 덥고 불 앞에서 뭐 오랫동안 일하기 싫고 이럴 때는 간단하게 뭐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냉장고 안에 그냥 남아있는 재료들 활용해서 아주 손쉽게 뚝딱 여름 반찬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 그걸 또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권나연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비법이 예. 또 요 은쟁반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 안에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공개해야죠. 네, 네. 자, 천연 네. 조미료 뭘까요? 알겠다. 겨자 소스. 네. 겨자 소스. 셨네요. 벌써부터 이 겨자의 이 새콤달콤한 향이 네. 이 코끝 저기 또 입안에 싹 맴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겨자 소스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 요리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뭐 냉채, 양장피에 우리가 겨자 소스 뿌려서 먹잖아요. 네. 누군가가 왜 팍 많이 뿌려버리면 매워서 고생 좀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묵, 뭐 고기 찍어 먹을 때도 소스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뭐 샐러드라든가 김치까지 그 겨자 소스를 활용해요. 근데 겨자가 원래 중국이 원산지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양하게 품종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더 재배가 되고 있고 겨자 소스는 겨자 분말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예인 씨 혹시 겨자가 무슨 색깔이에요? 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겨자는 겨자색이죠. 노란색. 네. 겨자색이죠. 네네. 그러니까 겨자, 거의 겨자색.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흑겨자도 있고요. 백겨자도 있고 푸른색 겨자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황겨자가 입맛에 더 맞아서 우리는 다 노란색이라고 겨자색을 생각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재밌다.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겨자가루를 예. 겨자가루를? 개서 소스를 만드는 거를 개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고 요즘에 주부님들이 또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아예 요거를 개서 숙성시켜서 아예 튜브화해서 나온 게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기본은 아셔야 되니까 오늘 요거 개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원래 겨자가루를 체에 내리셔서 한 40에서 45도씨의 물에 요거를 분량을 한 요게 1이면 0.7 정도의 따뜻한 온수를 부어주세요. 부어주시는데 마요네즈는 아니지만 한 방향으로 저어주시는 게 이 매콤한 맛을 살리는데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개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부뚜막이라고 하는데 따뜻한 데다가 엎어 놓으셨는데 왜냐하면 이 겨자의 시니그린이 고 온도에서 발효가 잘 되거든요. 40에서 45도씨.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그릇을 놓으셨을 때 이제 흐르지 않을 농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발효시킨 거를 그냥 쓰시면 약간 매우면서도 쓴맛이 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따뜻한데 그릇이 따끈해질 때까지 놓으신 다음에 찬물을 여기다가 부어요. 그냥. 처음에는 따뜻한 물을 네, 하고, 해야지 잘 개어지고 그다음에 찬물. 예, 이제 네. 발효 때문에 조금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온수를 사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개서 따끈해질 때까지 놓으면 표면이 약간 마르듯이 되거든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물을 다시? 버어 놓으시고 지금은 이제 바로 했으니까 조금 묽겠죠. 그런 다음에 한 10분 후에 그 물을 따라 버리면 겨자의 매운맛만 남고 쓴맛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놓은 게 시중에 요렇게
튜브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서 나와 있죠. 그래서 맞아요. 주부님들은 이렇게 가루 분말을 또 개서 발효시켜서 그거를 생략하고 네. 바로 이제 조미료 섞어서 소스를 만드시면 돼요. 튜브로 그래서 짠 거. 훨씬 턱 쏘는 맛이 나네. 네네네. 예. 그리고 저는 저거 녹색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녹색도 있어, 맞아요. 녹색도 있어요? 네. 포장 용기도 왜 녹색이고. 네. 그래, 녹색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요거는 있는데요. 보통 이제 육류라든가 해물에 네, 보통 겨자가루를 많이 쓰고 보통 녹색이라고 하는 거는 와사비? 와사비죠. 초록색. 고추냉이라고 하는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이는 강판에 보통 네. 뿌리를 그 네네네. 분말로 만든 거예요. 헷갈렸구나. 겨자는 겨자 씨를 분말로.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네. 그 와사비는 생거를 그래서 강판에 고추냉이? 네네네. 고추냉이는 쓸 수도 있고 네네. 보통 해물이나 육류에는 이 겨자가루로 예. 된 것을 더 많이 요리에 활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일 때 잘 섞여야지 더 맛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소스를 이제 한번 그렇죠.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제 소스를 만듭니다. 네, 만들 때 보통 이제 갠 겨자 넣으시고요. 이제 이렇게 갠 겨자를 넣으시고 여기에 그냥 액체인 뭐 식초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넣지 마시고 먼저 입자가 굵거나 분자량이 큰 설탕을 먼저 넣으셔서 얘가 뭉치는 거를 천천히. 네, 뭉치는 거를 굵은 거부터 입자가 굵은 거부터. 네. 그러므로 이제 서로 네. 섞여지게 네. 이제 이게 멍우리가 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로 녹이는 게 아니라 저 주신 다음에 네. 나머지 재료들을 약간 육수를 사용해도 되지만 상큼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가 이걸 들어가네요. 넣으면은 네. 당도도 당도지만 약간의 상큼함, 신맛을 살려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배즙, 배즙은 이 단맛도 단맛이지만 자극적인 거를 이렇게 순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배즙은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배즙을 못 짜면은 네. 배주스. 네네. 네네네. 기억하고 기억하고 계시구나.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보통 설탕 대신 요즘에는 뭐를 넣는 게 고소하냐면 연유를 많이 사용해요. 팥빙수 쓰실 때 많이 쓰시는데 이 연유가 우유에 설탕을 넣어서 농축한 거라 훨씬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극적이어서 위가 조금 너무 자극적으로 맵다라고 느끼실 때 또 완화 작용까지 완충 작용까지 해주거든요. 부드러운 네네네. 또 겨자 소스가 되겠네요. 예. 여기에 이제 새콤달콤하게 보통 냉채라고 하면 신맛과 뭐 단맛과 매운맛이 매운맛. 어우러져야 들어가야 되잖아요. 되니까 네. 식초랑 네, 식초. 여기에 식초. 이제 레몬즙을 또 사용 요리마다 조금씩 이따가 변화를 줄 거예요. 식초 넣으시고 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소금 넣고 소금만 넣으면 마찬가지로 쓴맛만 있어서 간장을 조금 넣어주셔요. 그래서 간장과 소금을 같이 섞어서 간장만으로 간을 하면 또 이 색깔이 너무 검게 네. 되기 때문에 네네. 소금하고 같이 여기에 매운데 또 매운 거를 추가하는데 이 마늘 향하고도 또 잘 맞거든요. 그래서 네. 마늘을 조금 넣어주셔서 이렇게 소스 장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놓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 베이스 소스다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한번 만들 때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재료 같은 게 있으니까. 많이 만들어서 지난번처럼 고추기름이나 막간장처럼 여러 군데 약간의 변화를 줘서 활용을 하시면 아주 각각의 다양한 맛이 다 어우러지게 잘 녹여내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아까 이제 멍우리지지 않도록 잘만 섞고 이 혼합만 잘 하시면 계속 돼요. 이렇게. 네. 근데 하는데도 지금 보시면 약간 덩어리가 자꾸 조금씩 졌다 져요. 그러면은 네네. 진짜 남편이 미울 때는 그냥 묻혀주시고 씹혀 그러면은. 뜨거운 바람 나오도록 코에서 네. 잘 저어야 되겠네. 고운 체에 한번 내려주셔도 돼요. 저걸 잘 젓는 네. 동안에 저 겨자 소스의 효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겨자 소스 일단 너무 맛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맛을 살려주는 향신 식재료만 알고 있는데 그 매운맛이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주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여름에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 탈난다고 하는데 매운맛이 살균 작용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염 효과까지 있어서 여름철에 많이 활용하시면은 다양하게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네. 식재료라고 할
할 수 있어요. 네. 아, 네, 겨자 그리고- 소스 하나면 입맛 싹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특히 네. 새콤한 게 싹 들어와줘야죠. 예, 요새 너무 더워서 입맛이 뚝 떨어지고 뭘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때 기력 보충도 맞아요. 되고 땡겨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불 앞에서 그 주부들 요리하면은 요리하는 데서 벌써 다 진이 빠져서 지쳐. 맞아요. 이럴 때 새콤한 게 땡겨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밀폐병에 담아 놓으시고 이제 냉장고에 넣었다 쓰시면 되고요. 쓰시면 되고.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소스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뚝딱 만들어준 거예요. 역시 네. 뚝딱 선생님.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뚝딱 요리가,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권나현 요리 연구가의 겨자 소스 레시피 보고 가시죠. 네, 겨자 소스예요. 색깔 예뻐요. 아, 좀 황금색이죠? 네. 네. 우리가 한옥 얘기할 때 또 겨자색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황겨자구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입맛에도 맞다고 그래요. 네. 황겨자. 한복 만들 때 이렇게 치마저고리 겨자색으로. 맞아요. 자, 이렇게 소스를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활용해서 요리법 알려주셔야죠. 자, 이 네.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실까? 아, 여름에 또 요즘같이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잠 못 드시는 밤에 또 맥주 한잔 하실 때 야식에도 또 필요한 거구나. 네네네. 그럴 때 야식의 제1번이 뭐 순위가 있지만 그중에서 단연 높은 게 또 족발 아니겠어요? 네, 너무 좋죠. 네. 근데 차가운 걸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냉채하기가 딱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보쌈이라든가 냉채 드시고 남았을 때 아우 처리하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뒀다 드시기도 예, 뭐하고 예. 그럴 때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찌그럭지 남은 거 좀 오래 두면 그거 퍽퍽해지고 냄새 나고 좀 그렇잖아요. 네네. 또 손이 안 가죠. 네, 안 가죠. 그거를 잘 뒀다가 냉장고에 남은 채소. 오늘 같이 구색을 꼭 안 맞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면은 여름에 흔한 뭐 오이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남아있는 거? 예, 과일도 되고 그런 걸 활용하셔서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랑 이용을 하시면 일품 요리 뚝딱 만드실 수 있거든요. 남은 요리로 일품 요리. 네네. 예, 그래서 재료 보시면은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적채라고 해서 이제 보라색 양배추 좀 준비했는데 물에 좀 담가 놓으면 아무래도 신선해지고 아삭아삭한 맛이 있겠죠. 그래서 물에 담가놨던 거를 물기를 조금 빼놓으셔요. 빼놓으시고 그다음에 양배추. 여기에 여름 사과인 청사과 넣어주시면 상큼한 맛이 올라오는데 아, 이게 청사과예요? 네네. 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오, 나도. 청사과가 여름 한때 잠깐 나오는데 새콤하죠? 약간 안 익었을 때는 텁텁한데 익으면 웬만한 사과보다 훨씬 맛있죠. 단맛이 나와요? 네네. 오. 그래서 요거는 색깔 별하지 말라고 설탕물에 잠깐 담가놨었어요. 거기에 뭐 요즘에 흔하게 파프리카. 과일 대용으로 파프리카 많이 드시잖아요. 아삭이죠, 아삭. 있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아마 냉장고 보시면은 상추. 반 개 정도 남은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썰어서. 썰어서 그냥 굵게 그냥 뭐 얇게 썰으실 필요 없이 해서 있는 대로 뭐 겨자잎이라든가 뭐 따로 구입을 일부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일컫는 냉파라고 하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채소 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깻잎도 같아요. 넣으면 괜찮겠죠? 예, 그럼요. 우리 집은 깻잎이 많이 남아. 왜냐하면 족발 시킬 때 깻잎은 필수로 상주로 오잖아요. 그래서 족발 올 때 온 야채예요, 사실은. 그거 다 이용하는 거죠. 네. 거기다가 풋고추나 마늘 편이 또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하시면 돼요, 냉김 없이. 그래서 알뜰하다. 오늘 이 남은 채소로 쓰지만 네. 좀 일품 요리 느낌이 나도록 약간 냉 부절판처럼 이렇게 예쁘게 담아 보시면 좀 더 근사한 요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색감 때문이라도 네네. 이거 저 적채는 꼭 있어야 되겠네요. 네, 적채나 아니면 보라색 양파가 있으면 양파로 하셔도 약간 귀족적인 색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토시안 색깔이 있어서 맞아요. 영양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보라색 이렇게 좋대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집에 있는 채소 중에 이런 파프리카 있으시면 같이 넣으면 눈에 예뻐. 확 띄죠. 네. 그리고 그러네. 시원한 살아요. 느낌이 나서 네. 족발 시키시고 대짜 시켜서 조금 남아요? 먹기 전에 하셔도 되고 하나 냉채를 해도 되고 먹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하셔도 아주 훌륭해요. 왜냐하면 족발은 대짜가 맛있어요.
진짜 많이 먹어보셨어. 아니 왜냐하면 그게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있는데 맞아요. 앞이 맛있잖아요. 족발 대짜를 해야 하고 맛있는 부위가 나와.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좋은 거를 갖다 대짜에 많이 넣거든. 예. 네, 맞아요. 앞다리가 맛있어요. 야들야들하게. 야들야들하니. 단골집에 가서 대짜를 시킬 거야. 야, 요것도 좋은 팁이다. 야. 여기에 이제 족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게, 차게. 시켜 놓으시고 냉채라고 하는 거는 모든 요리는 차게. 예, 요것도 좀 썰어놓는군요. 예, 조금 썰었어요. 너무 넓적하게 온 거는 겉도니까, 겉도니까. 예, 다른 야채랑 같이 채소랑 같이 이렇게 썰어서? 예, 썰어서 놓으시고요. 아니면 뭐 도마 꺼내기도 싫다 그러면은 요즘에 주부님들이 칼 안 쓰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예, 예. 그냥 가위로 적당히 너무 잘라서? 크지만 않게 여기에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요거는 겨자 겨자 소스가 소스. 기본 베이스잖아요. 이 족발 냉채 할 때는 여기다가 뭐를 조금 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냐면은 마늘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아요. 비법이네요, 이게. 예, 예, 근데 요거 너무 조금 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도 이 마늘이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예, 두드러지지 않고 마늘이 이 미리 넣어놓으면 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더 활성이 돼갖고 훨씬 예 영양적인 면도 좋고 또 네네. 고기에 그 냄새도 없애질 수 있고요. 잡내도 없애고. 네, 우리가 또 힘이 빠질 때는 뭐 마늘이 진짜 파워푸드, 예. 기력 써야 될 때는 막 그렇죠. 슈퍼푸드라고 하고요. 네, 네. 그 이집트에서는요, 그 노동자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늘을 먹였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 벽화에는 지금도 마늘이 그려져 있잖아요. 야, 그 피라미드가 이제 마늘의 힘이었군요. 그럼 우리나라의 또 저력도 마늘의 힘이에요. 네. 특히 예, 저희 나라 사람들한테 딱 맞는 게 마늘이 마늘이야. 이 알리신이 또 당질을 흡수할 때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마늘이 사람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을 조금 네.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참기름까지. 약간의 자극적인 걸 고소하게 예, 좋다, 순환시켜주는 냄새. 역할을 하거든요. 네. 예, 여기에 이제 요거를 그냥 쪼르륵 부어서 약간 뭐 상 위에서 테이블 위에서 살짝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할 정도로만 섞어 주셔도 충분히. 근데 처음부터 너무 소스를 많이 넣으면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또 아예 힘드시니까 적당히 섞으시고 섞어서? 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앞접시에다가 겨자 따로 소스를 덜어서? 예, 곁들여내서 더 예, 뿌려 드시면은 훨씬 골고루 드실 수 있겠죠. 자, 완성된 거죠?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네, 뭐 뚝딱 이제 일품 요리 하나 네네. 완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정말 재료로. 냉장고 안에 남아있는 족발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자 소스 족발 냉채 꿀팁 보여드립니다. 잔치 음식 같죠? 그러니까 일품 요리거든요. 예. 오. 남은 전체 요리로 저런 거. 네, 맞아요. 남은 족발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고요.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닭가슴살 네. 퍽해서 우리가 맛없다고 하는데 저렇게 겨자 소스 이용해서 냉채 활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주재료만 바꾸시면은 뭐 네. 해산물도 가능하고 삼계탕 드시다가 닭가슴살만 냉기는 아이들 그 가슴살 좀 쪽쪽 찢어서 그렇게 냉장고에 있는 채소 활용하셔서 쓰셔도 돼요. 요거 차돌배기 가지고 해도 돼요. 차돌박이. 맛있을 것 같아요. 로스트 네, 펜체처럼. 그런 거. 네. 아우, 맛있겠어. 네. 배고파요. 다음 네. 거 기대됩니다, 또. 네. 네. 자, 다음에 또 뚝딱 만들 또 요리는 뭡니까? 아, 예. 겨자 소스하고 또 여름에 입맛을 당겨줄 때 좋은 게 또 잡채예요. 잡채인데 잡채. 보통 우리가 잡채하면 기존에 뭐 뜨겁잖아요. 채소들하고만 네. 섞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과일을 이용해서 과일 예, 잡채? 예, 과일 잡채. 겨자 과일 잡채? 예, 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네. 겨자 과일 잡채. 예, 근데 이제 우리 전통의 그 당면보다 요즘에는 네네. 넓적당면이라고 네, 그래서 넓당. 조금 그 좀 두껍고 퍼지지 않는 그 당면을 활용하시면 네네. 네네 훨씬 예, 맛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과일의 향도 있어서 더 맛있겠네. 네. 여름 음식이네요, 딱. 그렇죠. 첫 번째도 그렇고 요번에도 네, 예, 겨자 예. 소스를 이용한 네. 근데 맛은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아, 그래요? 한번 시작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여름 채소 중에 뭐 대표적으로 파프리카도 파프리카. 있고 뭐 수박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청사과 그다음에 또 가장 좋은 게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 네네.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뺐는데 네네네. 이 손질하실 때 여기 가해를 눌러주셔서 네. 눌러서. 그럼 쑥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빼주세요. 어. 빼주시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가위 눌러서 네. 이렇게 예, 빼주고 손으로 누르시면 눌러서? 돼요. 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네네. 물에 자꾸 닿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되니까 그래서 아예 물 닿지 않고 이래서 C 제거하시고 빼죠? 예. 그래서 톡톡 털어서 어허. 오늘 같은 잡채나 냉채 할 때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네. 간단하네요. 네, 이 지난번에 뭐 연두부처럼 얘도 째려만 보면 비타민 C 파괴되니까 가능하면 물에 닿지 않게. 네.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은 여름 채소나 과일을 쓸 때는 물에 사용할 때도 단시간에 그리고 빨리빨리. 그다음에 조리하는 과정도 단순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물론 요 남은 것도 다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요거를 이제 너무 곱지 않게 그냥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숭숭숭숭. 네. 그래서 길이에 맞춰서 고추 같은 거 써실 때는 안쪽에 칼을 넣어서 껍질 쪽은 약간 막이 있어서 칼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우, 저 이렇게 노란 준비- 빛깔이 너무 예쁘네요. 잡채 네네. 재료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요. 가을 네. 잡채 기대되는데요. 각 재료의 색깔도 이뻐요. 네. 아까 그것도 이뻤잖아. 근데 네네. 요게 요 그래서- 여름 음식의 특색은 또 이렇게 보는 맛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색이 좀 톡톡 튀어야 입맛도 살아요. 네. 예, 눈으로도 먹는다라고 하니까요. 네.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물을 조금 끓여놨는데요. 당면은 구입하실 때 네. 어떻게 삶아야 되나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예, 그 봉투에 보면 뭐 몇 분 불려서 몇 분 삶아라라고 나오는 그것대로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라면도 그래요. 뒤에 그 쓰여 있는 그 방법대로 네네네. 뭘 예. 뭐 어떻게 하지 마 필요 없어. 예. 조리 방법대로. 요게 이제 당면인데 넓적 당면인데요. 넓당. 되게 두껍죠. 네, 딱딱하네요. 그러면서 장점이 오래도록 이게 퍼지질 않아요. 그 장점이 그래서, 있죠. 그래서 삶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미리 담가서 천천히 이렇게 다가가서 그래서, 네. 이렇게. 오늘 같은 당면 같은 경우는 불려놨을 때 13분에서 네. 한 15분 정도 삶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삶아지면 색깔이 네. 예, 맑아져요. 네. 맑아지면 요거를 네. 삶은 거를 체에 받쳐서 살짝만 물에 헹구셔서 또 오늘의 잡채의 가장 키포인트는 네. 유장 처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당면도 그렇지만 유장 처리를 안 하시면 그 간장이라든가 추후에 넣는 액체류의 양념이 천천히 스며들면서 불어요. 유장 처리요? 예. 그래서 오늘 유장 처리가 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삶아서 준비를 하는데 그냥 여기다가 유장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장 처리가 뭐예요? 예. 간장하고 참기름 기본 베이스는 아, 그걸 미리 장. 미리 발라 놓는데 보통 우리 한식 요리 할 때는 뭐 옛날부터 뭐 더덕이라든가 또는 뭐 생선 양념구이 같은 거 할 때 밑간을 해서 애벌 굽거든요. 그럴 때 유장 처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코팅을 시켜 놓으면 야채나 또는 채소나 과일에서 들어오는 수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덜 불겠죠. 그래서 요거 삶을 때도 그냥 삶지 마시고 식용유를 한 큰술 넣으시면 예, 면이 덜 달라붙어요. 그래서 코팅 효과도 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삶아진 걸 미리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여기에 이제 간장과 간장 네. 처리에 들어가는 네. 간장 그다음에 팬에 간장을 먼저. 네. 간장하고 요거는 오일이에요. 포도씨 오일. 포도씨요? 예. 향이 이제 이 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향이 없는 기름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설탕을 약간만 한 2분의 1 큰술 정도만 넣으셔서요. 물은 안 들어가요. 네. 이 상태에서 센 불로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바글바글. 네네네. 그래서 보통 다른 유장 처리는 참기름하고 간장. 식용유 안 넣고요. 예. 포도씨유나 뭐 식용유도 다 예, 상관없어요. 포도씨유. 향만 네. 없는 거. 와글와글 끓으면 네. 요때
얘를 넣어서 삶아놓아진 당면을 넣고요. 센 불로 계속 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은 네. 이것만 먹으면 이제 공갈 잡채라고 할 정도로 예, 야채 싫어하는 아이들은 요것만 해서 간을 맞춰서 주기도 하거든요. 요즘 요 어머니들이. 자체로만 해도 잡채 맛이 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요렇게 볶아 주시면 돼요. 향도 지금 선생님 잡채 그 향이 나네. 요리하시는 네네. 동안에 저 키포인트를 진짜 하나 딱 발견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냉면을, 난 어. 당면을 우리가 다 삶을 때 달라 붓거든요. 네. 그래서 막 찬물에 헹구고 네. 뭐 난리를 쳐야 되는데 네. 지금 데치실 때 식용유를 한 방울 넣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면이 그러니까. 붙질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고 또 유장 처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코팅을 다 하시니까 그 당면에 이미 간이 다 배어서 네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잡채할 때 막 식재료 준비하고 그렇죠, 왜 그렇죠. 버섯 준비하고 네. 또 돼지고기 볶고 막 이러면서 재료 준비도 너무 힘들고 나중에 무치니까 사실은 또 간이 안 배서 따로 맛이 놀아요. 없을 따로 때도 놀아요. 있어요. 따로 놀아.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엇놀지 않게 네네. 식용유를 먼저 딱 떨어뜨린 다음에 네. 그거부터 또 그다음에 코팅을 유장처리. 딱 하시고요. 예. 보통 당면에도 다 마찬가지로 이걸 해주셔야지 맛 차이가 크게 나고 그다음에 덜 불고 그래서 보통 옛날 어머니들은 야채 다 볶아 놓으시고 당면 삶아서 큰 볼에다가 쏟 드신 다음에 간장 덜덜덜 붓고 뭐 양념 다 맞아요. 해서 가족들 다 모여서 간 보시잖아요. 네. 보실 때는 간이 맞는데 나중에는 안 시간이 맞아요. 그래, 그래, 지나면 그래. 싱거워졌다 그러는데 네. 이 당면에 네. 처음에 간을 보실 때는 간장이 겉에 묻어 있어요. 맞아, 맞아, 파스타처럼. 맞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스며드니까 불기도 하고 간도 나중에 싱거워지죠. 우리 집은 시금치에만 다 간이 갔는지 보면은 시금치만 짜.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볶아서 예 준비를 이제 해 놓으시고 오늘 재료는 불을 쓰는 게 없어요. 또 더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포인트가 오늘은 이제 여름에 흔한 과일을 준비하는 거라서 요거는 천도복숭아. 예,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하기 때문에 식감도 살리고 새콤한 맛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과일은 다 껍질째 써요. 그래서 요새 건강하게. 껍질째 세척하는 방법들은 주부님들이 뭐 익히 알고 계시니까 미리 잘 씻어 놓으셨다가 야채 요거 넣으시고 그래서 예 그다음에 청사가 넣으시고 요것도 설탕이 제인 건가요? 네네 설탕에 역시. 그래야 색깔이 어. 효소에 의한 작용을 예 막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천도복숭아랑 노란색 파프리카 이 색깔이 겹치니까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다가 네. 수박. 집에 수박 웬만하면 있으시잖아요. 네, 요즘. 있는 대로 냉장고에 있는 거 활용을 하시면 돼요. 수박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오래 만약에 이제 저녁까지 두시겠다 그러면 수박은 넣으시지 말고, 예, 예. 수분이 나올 걸 늘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부추 중에서 영양실 부추라고 요즘에 여름 부추는 좀 너무 크고 무서울 정도로 네, 넓적해요. 억세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보기에 안 좋으니까 요거 하실 때는 영양실 부추를 쓰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께서 보이기도 푸른 하고. 실부추 넣어주셨는데 부추 설명 한번 하고 가야죠. 부추 보통, 좋죠. 예, 부추가 뭐 비타민도 많고 또 남자분들한테 좋다고 해서요. 한때 왜 부추 비빔밥집에 남자분들이 점심시간에 쫙 줄을 섰다고 해요. 맞아, 맞아. 근데 여자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엽록소가 있어서 활성산소, 뭐 유해 성분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니까 이제 해독 작용도 있는 거고요. 예. 여름철 또 기운이 딸리니까 우리가 지친 몸 회복하는 데에도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근데 푸른색이 노란색, 주황색과 함께 너무 어우러져서 무엇보다도 먹고 싶어지네요. 네. 아니 낮에 부추 먹겠다고 줄 쫙 서면 뭐해? 집에 가면 피곤해서 일찍 자는데. 아니요, 점심에 부추 먹으면 기운이 나지 않을까요? 부추만 먹어서 그래, 부추만. 고기를 먹어야지. 예전에 요 복숭아는 그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꼭 병문안 갈 때. 맞아요. 요 통조림 꼭 싸갔어요. 그 국물까지 먹었잖아요. 아, 맛있었지. 숟가락 떠서 맛있었죠. 먹고. 그러니까요. 그 황도 입에서 녹는 맞아. 그 너무 맛있었죠. 맛있죠? 예, 당분이 필요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아까 만든 겨자 이걸로? 소스를 이렇게 통에 담아 놓으시고
놓으셨다가 냉장고에 넣고 흔들어서 이제 요거를 넣는데 여기에 이제 양을 뭐 늘 하시면 이렇게 버가면서 하셔도 되지만 처음에 하시는 넣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넣어가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확 부어버리면 다시 또 만들 수 너무 없잖아요. 또 이게 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묻혀 주시면서 요거를 살짝 제가 장갑을 꼈으니까 제가 할게요. 해주실래요? 네네. 네. 아, 이제 전문가 다 네네. 됐어요. 네. 아, 여기에는 즐거워요. 다른 잡채보다 마늘은 안 들어가요. 과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추 자체가 또 약간 마늘 파 대체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일 잡채라는 그 자체가 진짜 생각의 발상 전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체가 상큼해 보여요. 네네. 예쁘고. 오늘 음식의 특징이네요. 네, 여기에 이제 또 수분이 생길 염려가 걱정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견과류예요. 견과류. 네, 그래서 옛날에 마요네즈로 하는 초창기에 그 샐러드 보면은 꼭 땅콩이 들어간다고 맞아요. 아마 그렇죠, 기억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맞네. 견과류가 들어가면 뭐 당연히 영양적인 것도 이제 더 업시키지만 또 이 그 식감. 수분이 생기는 요것도 막아줘요. 그래서 통잘 웬만하면 냉동실에 이 거의들 가지고 계시니까 고깔만 띄셔서 이제 촉촉한 행주에 한번 닦고 물에 닦으시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요즘에는 크랜베리나 뭐 베리 종류 있죠. 호두도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훨씬 베리베리 좋네요. 그래서 살짝 섞어 주셔서 이제 접시에 담아내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네. 겨자 소스 있어서 냉장고에 있는 야채랑 면만 있으면 맛이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새콤한 향이 확. 새콤달콤. 면 자체가 되게 쫄깃해서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쫄깃쫄깃할 거예요. 맛있겠다 그러고 네네. 씹는 맛도 있고. 그렇죠.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겨자 소스, 과일 잡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레시피와 꿀팁 보고 가시죠. That's my sugar. Yes, please. Come and put it down on me. I'm right here, 'cause I need love, a little sympathy. So baby, just show me good loving, make it alright. Need a little sweetness, yeah, sugar. 새콤, 달콤, 상큼. 그죠? 저 네. 맛은 딱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 있네요. 예. 저 그 기분 넓적- 좋아지는 맛. 그죠? 저 넓적당면은 저는 그 찜닭에서 참 많이 먹었었거든요. 맞다, 그거구나. 이렇게 활용이 된다니까 또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찜닭에서 봤다 맛을. 봤죠? 기억나시죠? 그 음식도 또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 맞아요. 여기저기서 예, 체인점도 예. 많이 생기고. 그래도 과일 잡채 못 따라갈 것 같네요. 좋아. 맞아요. 네. 이 계절이 아주 딱이네요. 시원하게. 네. 유장 좋아요. 처리를 했어요. 네. 네. 일단 뭐든지 하기가 쉬워야 할 의욕이 생기죠. 마음이 생기니까 쉽다 생각하시면은 진짜 한없이 쉬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냉장고 정리도 하는 네. 겸 또 비타민과 영양을 같이 챙기시면 균형을 좋을 것 같아요. 잡아주고 또 남은 또 채소나 뭐 이런 거 다 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알뜰하게. 네, 날마다 손님만 또 초대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밥 반찬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겨자 소스를 활용한 소스 하나를 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날 더운데 손님 집에 초대했다가는 쫓겨나요. 어딜. 네. 큰일 나요. 네. 평생 손님 취급당해요. 그럼.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번에는. 가족끼리 쉽게 해 드실 수 있는 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뭡니까? 채소 중에서 네, 채소. 냉장고에 있는 채소 다 꺼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름에 장도 자주 보러 가기 힘들고 또 남은 채소 처리하기 힘들 때 또 이렇게 색다르게 또 해 드시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추나 네. 치커리나 네. 뭐 비트잎, 네. 그다음에 겨자잎, 약간 싸그름한 쌉싸름한. 맛이 있는 채소로 하시면 입맛을 더 땡기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겨자의 매콤한 맛과 그다음에 이제 또 여름 채소 중에 하나가 이제 흔한 게 또 바로. 토마토잖아요. 네. 토마토도 토마토. 방울토마토로 하셔도 되고 그냥 보통
가정에 가장 쉽게 있는 그냥 일반 토마토 요거를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양파 정도는 기본 정도로 있으니까 네네. 양파에 예, 소스는 아까 만들어 놓은 이제 겨자 소스를 이제 베이스로 하는데 요것만 넣으면 아까 이제 먼저 만든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나실 텐데 네네. 여기에 약간 오리엔탈 드레싱하고 이제 접목시킨 약간 샐러드 겸 겉절이로 하시면 확연히 또 맛이 차이가 확 또 틀 달라져요? 거예요. 네네네. 네. 처음에 천연 조미료 그 겨자를 갖고 하지 말고 네네네. 또 예, 다르게. 예. 네, 여기다가 이제 가미를 아까 뭘 이제 합니까? 족발냉채 같은 경우는 마늘만 조금 더 넣고 뭐 네네. 참기름 조금 넣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포도씨유를 조금 넣어줄 거예요. 오리엔탈 드레싱 하면은 동양적인 양념, 뭐 소이 소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간장이라든가 파마늘을 넣은 드레싱을 드레싱 오리엔탈 요게? 드레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겨자 소스에다가 오리엔탈 드레싱을 접목시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간장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네요. 간장, 네, 네, 간장이 예. 들어가는구나. 네네. 마늘 간장.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아까 요거 똑같은 겨자 소스거든요. 처음에 그 레시피대로 만들었던 네네네. 걸 여기 네. 일단 넣고 예, 넣고 자, 이제 어떤 걸 이제 첨가합니까? 아니, 근데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뭐 샐러드인가요? 뭔가 아직 요리가 뭔지를 말씀 안 해주셔서 겉절이로 할 거예요. 아, 겉절이.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샐러드처럼 이용해서 또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 그랬더니 네. 이젠 남아있는 게 없어. 남아있는 게 없으면 이제 가서 사도 되죠? 네네. 장을 보세요. 장 좀 이제. 볼게요. 아니 왜냐면은 다 갖다 썼어. 아까 뚝딱뚝딱 뭘 만들어가지고. 태풍 때는 채값이 많이 올라요. 올라가잖아요. 비싸. 먹는 거 알뜰하게 완전히 다 소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 버리면 아까워요. 네네. 아, 그래서 태풍 지나간 다음에 시켜 먹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네.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오리엔탈 드레싱에는 재료. 이제 포도씨유가 들어가요. 포도씨유 여기. 네. 그다음에 요거 넣고 천천히 이렇게 네. 살짝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포도씨유를 넣는 이유는요. 네. 보통 이제 오일하면은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해바라기 씨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잖아요. 이 간장에 특유의 향이 있어요. 네. 네. 근데 향이 있는 기름하고 같이 이게 접하면 이게 부딪혀요. 그래서 이 간장이 들어갈 때는 향이 없는 오일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포도씨 오일도 이 그 올리브 오일처럼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 요런 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간장을 넣네요. 예, 간장을 넣고 예, 예, 오일을 예. 넣고 섞어 주시는데 네. 예,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겉절이로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예. 이제 드레싱에 들어갈 수 있는 소스에 이제 레몬즙 넣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참기름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뭐 간장에다가 또 레몬즙이 들어가는 거에다가 참기름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따가 드시면 새콤하면서도 또 고소한 맛이 또- 고춧가루는 언제 들어가나요? 예, 마지막에 아, 넣을게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아. 예, 마지막에 넣을게요. 네네. 왜냐하면 오일이 조금 섞여야 되니까 간장이랑 분리가 되니까요. 요것도 계속 저어야 되군요. 네네. 그래서 마늘 마늘. 넣어주시고 네, 마늘을 넣어주시고 네, 다진 마늘. 네,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을까요, 선생님?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양념장을 만들 때는 양념장을 따로 만들고 참기름을 마지막에 이렇게 버무리는데 미리 다 만들어서 기름. 그 예, 예. 향과 그 깊은 맛을 내놓고 계시네요. 똑같은 것도 또 유장 처리 같은데. 그리고 올리브오일보다 포도씨유를 선생님이 유난히 이제 좋아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씨유 하나 사다 편해하시지? 놓으면은 이렇게 양념장 만들 때도 사용하고 소스에도 사용하고 포도씨유가 또 발연점이 높아요. 그래서 계란후라이 할 때. 올리브유로 우리가 볶음 튀김 이런 건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사다 놓은 포도씨유로는 그 발연점이 높아서 네. 오랫동안 볶거나 막 튀김하거나 하기에 그런 데도 더 좋고요. 적합하죠. 네,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많고 우리 몸에 나쁜 것도 빼주고 너무 적합한데요. 그렇죠. 저희 준비하겠어요. 한식에는 이제 간장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 오일 자체도 좋긴 한데 좀 향이 부딪혀서 느낌이 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를 때는 이제 향이 없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포도씨유나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같은 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제가 왜냐면 이 병에 통에 일부러 넣어놓은 게 해오셨어요? 예. 오일이 이렇게
아니 이게 보여드려요. 예, 오일이 이렇게 뜨죠. 선생님 네. 보이죠? 예, 떠요. 예, 뜨니까 예, 쓰실 때는 이렇게 흔들어서 지난번처럼 선생님 네, 네. 그렇게 준비해서 혼합해서. 네네. 그래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야채 준비를 채소 준비를 해볼게요. 채소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소 준비는 준비되어 뭐 있습니다. 손으로 뚝뚝 뭐 뜯으셔도 되고 오늘 겉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칼을 조금 덜 대고 그냥 뚝뚝. 이 좀 거칠게 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통 채소죠? 칼을 좀 덜 대게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약간 그 비타민 C도 파괴가 덜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여기 줄기는 송송송 비트 줄기는 네. 그 선생님 샐러드 소스를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고춧가루만 넣으면은 겉절이도 양념이 되네요. 그렇죠. 편하게 그래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줄기를 버리시지 마시고요. 네네네. 그냥 넣으면 좀 뻣뻣해요. 그래서 딱딱하죠? 송송송 썰어서 넣으면 오일에 투명한 오일에는 이 비트 붉은색이 우러 나오듯이 줄기에서도 우러 나오거든요. 색깔도 이뻐요. 네네. 네. 예, 거기에 이제 아까 양파. 썰어놨던 양파 넣어주시고 이제 있는 거 채소 털시면 돼요. 네네. 거기다가 방울토마토 요즘에 집에서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요걸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방울토마토 아닌 그냥 일반 토마토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웨이지형으로 그냥 길쭉한 방향으로 썰어 주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토마토 다듬으실 때 위험한 게 이제 통으로 됐을 때 네. 꼭지를 의외로 이렇게 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럼 아주 위험하거든요. 네네. 항상 꼭지를 이렇게 먼저 칼끝을 꼭지를 해서 따놓고 예, 그 이렇게. 토마토를 사용해야겠네요. 이렇게 예, 도려내는 식으로. 그러면은 예, 칼끝이 손을 다치지 않게. 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반 잘라서 과일 도려내듯이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 버슷하게 이렇게 썰어서. 썰어서 등분을 한 입 크기로 드시기 좋을 정도로만 썰어 주시면 돼요. 예전엔 저렇게 썰어서 이렇게 접시에 넣고 설탕 쌀 찍어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주셨었는데. 정말 네.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저렇게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탕 또 안 먹잖아요. 설탕 안 먹어요. 백설탕을 안 먹어요, 요즘. 예전엔 저렇게 해서 토마토 많이 먹었어요. 근데 겉절이 뭐 식재료로 저렇게 들어가면은 뭐 또 네. 토마토에 또 변신이네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저렇게 해가지고 서양 음식들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아, 발사믹, 맞아요. 발사믹, 올리브 해서. 샐러드에 같이 먹기도 하고. 네, 무슨 요거를 치즈지? 그거 해서 먹잖아요. 리코타 치즈 뿌리면 맞아. 진짜 맛있잖아요. 그때 단백질하고 같이. 어르신들이 그 네. 해주는 설탕에다 이 토마토는 토마토를 안 부르고 도마도라 그랬어요. 네. 근데 설탕보다는 소금을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게 훨씬 몸에도 좋고 맛도 예, 상승시키는. 간짠이 같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채 준비를 했으면 요것도 담기 넣을까요? 전에 아니 조금만 남기고 할게요. 네, 그래서 예, 흔들으셔서 이제 요거를 섞어 주셔요. 예, 섞어서 지금 고춧가루를 약간 넣기 때문에 약간 발그란 색깔이 나죠. 네네네. 예, 요거를- 굉장히 창피해하네요. 네, 빨개 발그스레 해주세요. 묻힐까요? 예, 포인트는 선생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요거 묻히기 전에 네. 이제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안 넣었는데 여기 포도씨유를 먼저 애벌 한번 뿌려주시면 코팅을. 코팅을 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샐러드를 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먼저 네. 뿌려서 그렇죠. 코팅을 하면 약간 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숨이 빨리 죽잖아요. 숨 죽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그냥 금방 드실 거니까. 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오늘 요리의 포인트는 얘가 조금 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깨를 조금 곱게 가르셔서 장마철에는 깨가 눅져져요. 암만 이제 그 밀폐 용기에 담아놔도 그래서 네. 고소한 맛을 살릴 때는 예, 팬에 한번 더 볶아주세요. 볶은 깨를 더 한번 볶아서 이렇게 통깨로도 요리하실 때 쓰고 가른깨로도 쓰니까 가른깨는 나물 무칠때 가능하면 즉석에서 갈아 쓰시는 게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네, 요거를 넣을까요? 적당히 네, 담아주세요. 오늘 가장 소스가 중요한 요리는 완성됐어요? 오늘 선생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김치, 겉절이 이런 거 하려면 엄두가 안 나는데 네. 겉절이 이렇게 쉬울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기분 좋게 뚝딱 먹게요. 만들었어요, 겉절이도. 네, 여기에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약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방울토마토도 넣고 해서 모양 살리듯이 약간 느낌 있게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이 또 확 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 위에 이제 깨만 뿌려주면 되는 요 거죠? 위에 깨를 왜냐면 얘가 좀 매콤한 맛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깨를 다른 것보다 조금 소복히 듬뿍 뿌려주세요. 생각보다 좀 맛있겠다. 많이 넣어요. 예, 많이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깨예요? 약간, 예. 아니 겨자 소스인데 아, 그렇지. 겨자 매운 맛을 네. 고소하게. 그리고 깨는 또 네네. 예, 토크베리이 많으니까 네네. 더 많이 드실수록 오. 좋죠.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를 약간 예, 매콤하면서도 아, 좋네요. 예, 고소한 맛이 들어가면 전혀 또 고춧가루가 또 들어가고 매운 향이 들어가서 약간 그 뭐 겨자로만 묻혔다라는 느낌이 조금 예, 좀 적게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혀봤습니다. 네. 네.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초간단 겉절이 만들어 봤습니다. 레시피와 꿀팁 정리해 보시죠. Open the fridge and the food all gone. Every damn dog done crapped them alone. Hopped in the car. 겉절이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저기는 토마토가 안 올려졌는데 아까는 토마토 저희가 올렸죠. 네. 겉절이 먹으면서 토마토를 이렇게 주변에 두르니까 꼭 이태리 음식 같기도 하고. 샐러드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맛도 좋고요. 정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나연 선생님께서 냉장고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어. 저는 다른 요리 연구가 선생님들이 뭐 가르쳐 주시면 네. 아 그걸 싸서 들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권나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오늘 저녁에 가서 해서 먹어야겠다. 바로? 네, 바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네. 저는. 맛고추장으로 김밥도 해서 먹었고요. 네, 네, 지난번에 고추기름으로 냉채도 해서 먹었어요. 고추기름. 네. 이거 오늘은 집에 이런 기본적인 소스만 만들어 놓으면 네.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뚝딱 음식이 만들어지니까. 맞아요. 예, 먹어봐야죠. 그럼 맛을 봐야죠. 시식해보세요. 가장 네.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요 족발부터 먹을까요? 그럴까요? 족발. 자, 족발부터 다 같이 족발 먹어보죠. 냉채 먼저 네. 먹어볼게요. 아, 이 족발이 항상 대짜 시키면 남아서 버려요. 아까웠는데 오래 보관하실 때는 네. 오래는 보관하시지 않겠지만 냉장고에 넣기 뭐하다 그러면 오히려 얼려 놓으셨다가 나중에 해동해서 쓰셔도 돼요. 어유 새콤하면서 그냥 그쵸. 이 마늘이 잡내를 싹 잡아줬잖아요. 네. 꿀팁이었는데, 겨자 소스에 이 겨자 소스가 마늘을. 과하지 않네. 네. 그리고 마늘 향이 나중에 겨자 때문에 이렇게 눌려져 가서 마늘을 아까 많이 넣은 듯 해도 느끼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엇놀지가 않아요. 고기는 고기대로 또 이 채소는 채소대로 엇놀지가 않고 소스 세 개 다 따로 놀지 않고 어우러져서 씹히는 맛이 아주 아삭하면서 맛있네요. 그 겨자 소스가 좀 매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매워요. 매운맛이 전혀 없고 그냥 개운한 맛이에요. 상큼하고 새콤하고 기분 좋아지는 맛이네요. 근데 족발을 시켰다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족발을 이게 겨자 소스도 없어. 그냥 먹으려면 프라이팬에다가 좀 이렇게 데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인지 대표요? 아니 프라이팬에 원래 대표요? 그 돼지고기는 차게 드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냥 그대로 먹어요. 예, 그대로 드시거나 아니면 쫄깃쫄깃하게. 예, 저번에 약고치장 만들어 놓은 거 네. 있으시면 약고치장. 매운 족발처럼 살짝 발라갖고 한 번 더 구워서 드셔도 되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요거. 이번에는 면을 겨자 소스? 예, 면을 한번 잡채. 드세요. 네. 과일 잡채입니다. 넓적 당면을 네. 또 활용을 해봤고요. 과일의 상큼함이 기대가 되는 맛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걸 싸서 먹는 맛이 있네. 응? 이게 유장철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어, 밑간들이는. 밑간을 딱 했더니 당면에 이게 싹 배어있네요, 맛이. 그러게요. 이게 넓적 당면인데도 정말 싱겁지가 않고요. 저는 왜 기존 잡채 먹으면 다들 열량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 과일 잡채는 내 몸을 정말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맛있어요? 당면이 두꺼운데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추, 이 아까 무슨 부추라고 그랬죠, 요게? 영양 실부추라고 영양 하고. 실부추 씹히는 맛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요. 예, 그 파마늘 안 넣어주셔도 되고 보통 부추를 기양초라 그래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채소 중에 하나라서 네. 아마 과일에서 약간 기운을 내지 못하는 걸 부추가 보충해 줄 거예요. 이 실부추는 연하네요. 네. 부추가 그냥 기운을 부추기네 아주. 경시 씨만 부추만 이만큼 드시는데요. 아니,
부추가 어떤 거는 억센 게 있어요. 맞아요. 두껍고. 그래서 지금 부추 한정- 잡채 같은 거 먹으면 막 억세요. 네. 봄인가? 아마 지금이 또 가장 부추가 아, 예. 지금 없어지지 여름에 무서울 정도로 조금 너무 그쵸. 성하죠. 아, 봄에 뻣뻣하죠. 노지 부추가 야들야들하죠. 예, 예, 네.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억세고. 예. 아, 그래요? 효과는 똑같은데 요거는 약간의 좀 고급지고 샐러드 같은 느낌의 아, 고급진 거 좋아하죠. 저걸 느낌. 계속 가네. 네. 이번에 이거 겉절이. 그다음에 겉절이. 궁금하네요. 네. 집에 가셔서 깨를 마지막에 많이 곱게 갈아서 곱게 곱게 갈아서 마지막에 그냥 깨를 그냥 쏟아 넣었어요. 아니, 그 소복하게 넣으셔서 버무리면 미리 해놓으면 그게 수분을 먹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서 살짝 버무려 드시면. 겉절이가 되네. 이거 이거는 나네요. 이건 밥하고 먹어야지. 진짜 이거 밥 반찬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맛이 날까 했는데 그러니까. 겉절이 냄새 나요. 오. 그리고 빨리 스며들었네 이거. 그러니까요. 아까 이거 액젓 안 들어간 거죠? 예. 아까 간장하고 예, 그 포도씨유랑 이렇게 약간 겨자 소스랑 신기하다. 약간 접목을 시킨 거죠. 퓨전 요리처럼. 아니 겉절인데 어떻게 맛이 겉돌지가 않고 이렇게 쑥쑥 깊게 들어가지?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절임도 전혀 안 했는데 네, 채소들이 너무 상큼하고 간이 다 배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액젓이 안 들어갔는데도 겉절이 김치 느낌이 같죠. 나니까. 원래 겉절이 만들 때도 액젓 같은 거 좀 넣잖아요. 네. 오, 이게 포도씨유로 한번 네, 채소를 코팅을 해주면. 코팅을 해준 게 네. 또 꿀팁이었어요. 네. 그리고 맛도 샐러드가 좋고. 지루할 때 이 겉절이 정말 너무 좋네요. 네. 간편하고요. 아니 상큼하고. 그러니까 겨자를 이용해서 겨자 소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음식들이 바로 다양하게. 뚝딱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불을 쓰지 않아요. 네? 네. 당면만 이렇게 할 때 삶은, 그때만 예, 불을 예, 쓴 예. 거죠? 네. 그리고 불을 보통 쓰지 않았어요. 잡채하면은 네. 종류별로 야채를 다 일일이 볶아야 되니까 그게 큰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야채마다 익는 온도가 틀리니까 다 다르니까요. 예, 시간도 또 달리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번거로움을 이렇게 네. 줄이고 잡채를 한다 그러면 느낌상 뭔가가 덥잖아요. 또. 큰 음식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뭐 잔치에 내놓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냉장고 한번 털어보시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넣으시든가. 네. 다시 신선한 걸로 채워 드세요. 시켜 드시지 마시고.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이제 자동차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차하는 순간 대형 사고로 번지는 이 사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아, 보셨죠? 급정거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 막 무시무시합니다. 그게 네. 또 터널 안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무시무시한데 네. 휴가철에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점점 늘고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아무래도 고속도로의 차량이 급증하는 시기다 보니까 급정거 사고도 덩달아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급정거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더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퇴근을 하면서 많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는 네. 도로 상황을 정확히 알면서 언제쯤 길이 막힐지 알거든요. 네. 근데 휴가철에 위험한 이유가 낯선 도로를 운전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어플을 보면서 길 안내를 받고 스마트폰.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또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음료도 마시거나 간식을 먹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낯선 휴가철 도로에서 급제동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 어딜 가나 이게 참 이게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예. 아, 저도 가끔 이제 문자 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쓱 눈을 흘리게 되는데. 운전하다가. 요 잠깐이 그러다가 딱 앞에 보면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으면 모르는데 앞에 차도 갑자기 급정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확 줄어들 때 저도 깜짝 놀라서 어이구 이런다고요. 예. 맞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네네. 시속 70km 정도가 1초에 20m가 나옵니다. 네네네. 우와.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보통 108km, 예. 110km 가죠. 1초에 30m입니다. 결국은 0.5초만 딴 데를 보면 15m를 안 본 것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보통 승용차 100km 제동 거리가 50에서 뭐 45m, 50m, 55m 이렇거든요. 네. 근데 15m를 눈을 감고 간 거랑 동일하니까 사고 위험성이 높은 거고. 15m를 눈 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대형차 같은 경우는 급제동이 어려워서 많이 밀린다라고 하는데 네네. 최근에 앞에 있는 대형차가 갑작스럽게 정차를 했고 네. 그다음에 승합차가 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무죄가 뭐 판단이 나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네. 대형차 뒤에 여유를 갖고 따라가도 잠시 한눈을 파면 이게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급정거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무엇보다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그래서 급정거 사고에 대한 모든 것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정거 사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요? 급정거 사고 뒷좌석이 가장 위험하다. 뒷좌석이 가장 위험해요? 아니, 그럴 법해. 왜?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뒷좌석에는 이렇게 안전벨트 안 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그냥 무심히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아니 에어백이 앞에서 없죠. 부딪히는데 어떻게? 에어백이 없지. 에어백도 없고요. 에어백. 예. 그래서 눈으로 보시는 게 이해가 좀 빠를 텐데요. 네네네. 교통안전공단 상주센터에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걸 네. 한번 보시면서 제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타신 거예요? 지금 김치현 기자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생겼나요? 오, 예. 저거 보세요. 이게 시속 20km 정도의 낮은 속도고요. 다음 게 시속 60km인데 60km. 예전에 주부들을 가지고 네. 안전벨트를 맨 다음에 아이를 안고 시속 네. 30km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 다들 장담했습니다. 보조 시트 필요 없이 내가 위에 아이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네. 다 놓쳤어요. 어머, 시속 세상에. 20km만 돼도 몸이 뜨면서 유지가 안 되고요. 아우, 세상에. 시속 60km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매지 않았을 경우 몸이 밖으로 튀어나갈 정도로 네. 위험하기 그래요? 때문에 네. 뒷좌석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고 위험하다. 특히 목, 허리, 머리까지 이런 복합적인 중상 위험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20km. 인데 그때도 저렇게 막 몸이 흔들리잖아요. 이거 이게 이거. 20km거든요? 이게 20km인데 어머. 저 헬멧 안 썼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그럼 목 다치고 대형 사고 예, 발생하는 예. 거죠. 특히 뭐 뒷좌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백이 없다 보니까 네. 충격이 그대로 다 흡수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제 실제 도로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안전벨트 매지 않았을 경우에 고속도로에서 차 유리가 깨지면서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2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많이 아이고, 봤거든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시내나 고속도로나 모두 뒷좌석까지 완전하게 장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어휴. 그래서 전자석 안전벨트예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그 뒷자리에 내 아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끔찍하다. 네. 이거 끔찍한 사고 중 그림인데. 아이고. 아, 진짜 어린이 탑승자가 높다고 그러네요. 아이, 그럼요. 뒷좌석에 더 많이 뒷좌석에. 타죠. 그러니까. 노약자가 많이 타죠. 아이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시속 60km 이상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30km만 넘어도 아이들은? 중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네. 뒷좌석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 배워봤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덤프트럭 6만 대 시대입니다. 대형차는 급제동을 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 대형차가 만약에 뒤에서 따라오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내 차에게 온다면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네. 2017년 3월에 덤프트럭 대수가 6만 대인데요. 네. 급정거가 가능할 거라고 대부분 보시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형 트럭이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몇 톤 뭐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10톤, 20톤이라는 얘기가 차체 무게가 아니라 차체 실릴 수 있는 과적, 화물의 무게까지를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급정거에 대비해야 되고 실제 뒤에 따라온다 대형차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실제 20년 무사고인데 제가 가해 차량으로 아니면 피해 차량으로 둘 다 사고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 오는 차가 대형차면요. 일부러 앞차고의 거리를 평소보다 저는 1.5배에서 2배 정도 멀리 뛰었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놔주면서 뒷차가 정차할 그 안전거리를 제가 확보해 주거든요. 이런 안전거리가 결국은 대형차 같은 경우 급제동을 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저게 또 엄청난 무게잖아요. 우리 일반 차가 1.5에서 한 2톤 정도 되는데 네네. 짐 싣고 버스 고 이러면 대부분 한 10톤
10톤 그쵸, 그 네. 이상 이렇게 이상이죠. 되죠. 네네. 예, 일반 승용차도 빠르게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네. 있는데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1차 사고에 2차 사고 또 화물이 앞으로 넘어지고 쏟아져 내리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팔고 대형 사고겠네요. 무조건 대형 사고고 부상자들은 대부분 중상으로 이어지고 네. 또 급제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요. 화물의 무게 지금 영상에 보시는 그럼. 것처럼 짐이 쏟아졌어. 그렇죠. 저거 앞으로 뚫고 나온 거예요. 뚫고 나온 겁니다. 아우 세상에 이거 사람 어떻게 됐겠냐고. 운전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희 급제동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저 아이고. 무게로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저건 어떻게? 반성력 때문에 네. 화물칸에 실려있던 큰 철근이나 콘크리트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쓸 수 없거든요. 앞으로 쭉 네. 뛰어나옵니다. 승용차를 예를 들면요. 급제동했을 때 혹시 승용차 뒤에 놨던 휴지나 각종 인형들 뭐 이런 액세서리 네. 앞으로 네. 쏟아져 나온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를 영상을 보셨겠지만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도 뭐 자기로 된 이쁜 인형 같은 거 뒷좌석이나 특히 앞좌석 같은 데 위에다가 놓는 경우는요. 사고 시에 그것들이 튀어나오면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런 화물차 앞에 그냥 끼어들게 해가지고 브레이크 막 밟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뭐 자살행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급제동이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네. 예,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화물차 앞에 끼어드는 건 자살행위다. 이제 좀 네.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1차선에서 천천히 간다거나 그래서 보복 운전을 한다거나 위협 운전, 칼치기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이런 분들 급브레이크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화물차들은 급제동이 안 됩니다. 자살행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급정거하고 이럴 때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안전거리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네. 것처럼 네. 뒤에 대형 화물차가 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평소의 안전거리보다 한 1.5배에서 몇십 미터 여유를 두고 운전하면서 뒷차가 바로 쫓아와서 급제동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방어 운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에서 대형차가 있으면 덮쳐버리겠네. 그렇죠. 어우 끔찍해. 하여간 오늘 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위험성 아셨죠?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특히 대형차하고는 절대로 거리 두시고 안전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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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의 주제는요, 찜통더위와 소나기라고 합니다. 야외 현장 연결해서 날씨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김혜연 캐스터. 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때문에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려나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 입추가 무색할 만큼 찜통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대구가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아지는 등 전국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푹푹 찌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하층의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적으로 10에서 70mm가 내리겠고요. 심한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돌풍 벼락과 함께 쏟아질 수 있습니다. 폭염에 소나기 소식까지 겹쳐 전국 어디서든 불쾌감이 심하겠고요. 자외선도 서울 등 곳곳에서 매우 높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시간 중서부와 영남에서 오존 농도가 짙어지니까요. 장시간 외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제9호 태풍 레기마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북상 중입니다. 지금 경로대로라면 주말에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뒤 서해상으로 진출할 텐데요. 복합적으로 작용 중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는 주말쯤에 알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때문에 폭염특보는 보다 확대 강화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야 폭염은 잠시 주춤해지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서 매우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강수차가 크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더위 속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아까 일기예보 보다가 저희 둘이 동시에 오늘이 입추였어. 깜짝 입추예요, 놀랐습니다. 네. 매미 소리 막 들리고 이러면 입추긴 하던데. 네. 어이구 이렇게 더운데 입추예요? 그러니까요. 믿을 수 없지만 오늘은 입추라고 하고요. 입추인 오늘 전국적으로 찜통더위와 소나기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